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르쳤던 실장들 중에서 제일 잔소리 많이 했던 친구들이 로봇 입고 나오는 친구들이었거든요. 지나가다가 약간 먼지 싹 쓸리는데 사실 시간 좀 거짓말이고 한 30분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왜 안 보이나 하고 보니까 나중에 화장실에서 빨래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복장에 따라서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닌데 복장에 따라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냐 없냐 그 사람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사실은 평상시 실제로 있는 현장의 복장이 이것도 사실 약간 힘들거든요. 이 현장의 대표로 있는 그 실장 위치로 갔을 때는 참 이런 옷 입고 나가기도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위치로 보나 뭘로 보나. 그래서 참 용기가 있어 보입니다. 깔깔이 입고 돌아다니고. 공사 일정표를 짜잖아요. 뭐 인테리어 하는 거면. 공사 일정표를 이렇게 짜고 나서 손님들한테 공사 일정표를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공사 일정표를 짜고 공사를 했을 때 이 공사가 일정안에 어긋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네. 보통 이게 왜 아파트 공사도 그렇고 중공 허가도 그렇고 뭐 일반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제 날짜에 공사 끝내는 걸 보기 힘들다고 하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거 거짓말 안 하고 진짜로 자기가 저 공사 일정에서 어디 본 적이 없다. 예. 저도 솔직히 지금까지 공사 일정 어디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누가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에 대한 약속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부득이하게 내가 뭔가 늦어질 것 같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날 전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참 전부터 미리미리 얘기하는 편이라서 제가 지켜봐도 가실장님께서도 그래요. 누구랑 약속하면 뭐 1시간 전에 먼저 가가지고 뭐그 지도 다 그려놓고 위치 파악 다 해놓고 굳이 본인이 하게 될 공사가 아닌데도 미리 이렇게 숙제를 풀거나 준비하는 걸 내가 많이 봐왔거든요. 그리고 현장 엔지니어들, 뭐 우리 기술자들, 반장님들 계시잖아요. 반장님들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마찰이라든가 그분들이 뭔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일하는 사람과 일을 시키는 사람 입장과에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 어떤 것도 있을까요? 일단은 1차적으로 시공하시는 우리 반장님들 입장이랑 설계를 하는 입장이 많이 달라요. 일을 설계하는 거는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도 공법상으로 맞지 않을 경우도 있고 오히려 우리 반장님들이 더 쉽고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좋은 점이죠. 근데 안 좋은 점은 반장님들이 그냥 소위 말하는 저희가 노가다죠. 저도 역시나 노가다고 노가다 쪽이 고집이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외에 더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든지 공법을 변화를 시키면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거를 바꾸는 게 힘들죠. 거기서 마찰이 많이 생기고. 도면하고 우리 그 3D 있잖아요. 네네. 그 도면하고 3D 같은 거 본인이 직접 그리세요? 네, 직접. 본인이 직접 다 그리면 이게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뭐 미팅하고 마케팅하고 손님 직접 만나서 컨설팅도 하고 도면도 그리고 견적서도 직접 하시고 3D도 직접 하시고 현장 관리 직접 하시고 자재 관리도 직접 하신다 이런 거 맞으시죠? 네, 맞죠. 그렇게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다 보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 힘들죠. 그러면 혼자서 하면 많이 힘든데 꼭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1차적으로는 남한테 맡기는 걸 잘 믿지를 못해요. 뭐 믿으면 좋겠지만 뭐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믿는다는 사람한테 시공을 맡기고 뭐 AS가 나왔다. 그럼 누굴 탓하겠습니까? 탓할 사람이 없어요. 누굴 탓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무조건 제 탓이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현장에서 제가 어떻게 어떤 구조로 만드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를 확인을 하고 나서 AS가 나왔을 때 우리 이제 점주님들, 고객님들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3D 같은 경우도 외주를 주게 되면 장당 얼마씩 외주를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과연 제가 다 부담을 할까요? 다 고객님들이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직접 3D도 제가 직접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을 고객님들한테 실질적으로 청구될 금액을 낮춘다 라고 생각합니다. 인테리어는 너무 전문적이다 보니까 사실은 설계 디자인하는 사람, 자재 관리하는 사람, 뭐 그다음 미팅하고 마케팅하는 사람, 그다음 사장 오너대로 역할이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네. 그걸 혼자서 다 하니까 그 인원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비용을 많이 아끼겠다. 그렇죠. 근데 그걸 아껴서 본인이 견적서에다가 때려 넣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업체랑 똑같기 때문에 경쟁력을 잃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본인 스스로 적법한 공정을 제대로 하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본인 인건비만 넣어서 이 나름대로의 원가를 좀 절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인테리어 공정이 10가지, 20가지 넘잖아요. 네. 자재까지 치면 4, 50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본인이 가장 싫어하는 공정이 있다면 한 2가지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가장 싫어하는 공정은 1차적으로 방수. 가장 싫어하는 공정 첫 번째가 설비다. 네, 설비 방수.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해요. 외부의 파사드 작업이랑 전기 작업. 외부와 실내가 나뉘는 금속 공정 관련된 거. 네. 그 다음에 전기와 관련된 거다. 그 이유는 뭐예요?
1차적으로 설비 같은 경우에는 방수랑 이제 물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AS의 가담률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지만 100%가 없는 거기 때문에 좀 싫어하는 공룡 중에 하나죠. 그렇다고 뭐 시공을 뭐 대충대충 하거나 오히려 그러지 않고 더 꼼꼼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싫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만지는 거랑 아마추어가 만지는 거랑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과제랑도 연관성이 깊은 거기 때문에 전기 같은 경우에는 만질 줄 알고 공사도 다 할 줄 알지만 전문가한테 맡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까요?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인테리어업자 여러 명을 제가 가르치고 키워봤을 때, 이 사람이랑 함께 하기 싫다라고 그렇게 느꼈던 사람들 대부분이 설비든 전기든 모든 거에 대해서 불평도 없고 위험성을 잘 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친구들과 얘기를 해보면 하자에 대한 걱정을 전혀 안 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냥 즐겁게 일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인테리어 하는 게 무서웠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가 참 즐겁고 재미나기도 했는데 내가 했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인테리어가 참 무서웠어요. 제가 AS가 굉장히 많이 안 뜨는 편이거든요. AS가 굉장히 없는 편에 속하는데도 설비라든가 전기라든가 뭐 금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누수와 관련된 하자, 뭐 불이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 요소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손님들하고도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죠. 공사를 무서워하고 걱정하면서 한 사람과 그냥 손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걱정하지 않고 그냥 즐겁게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실장들과 수율이 오히려 더 낮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 그거는 신경을 쓰냐 안 쓰냐 차이인 거죠. 그럼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은 AS 뜰 확률이 좀 적은 거고, 아예 없다고는 솔직히 말씀을 못 드려요. 100%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경을 안 쓰면 그만큼의 AS율이 더 높아질 거고, 신경을 많이 쓰면 낮아지겠죠. 그러면 보통 제가 이렇게 지켜봤던 것 중에 신경 별로 안 쓰고 밝게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은 뭐 어떤 품종이든 특별하게 박장 얘기한 것처럼 예민하게 반응을 안 했어요.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편안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현장 관리를 했거든요. 본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설비나 외부와 실내가 나눠지는 금속 작업과 전기공사 이렇게 작업을 할 때는 무서워하니까 완전히 옆에 따라다니니까 거의 따라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불안해서 그냥 아예 같이 붙어 있는다. 네.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저도 똑같거든요. 저도 솔직히 뭐 전기나 금속이나 뭐 설비 작업을 하면 솔직히 전화가 와도 전화 받는 것마저도 그 타이밍을 놓칠까봐 아주 불안하고 그 옆에서 꼭 지켜보고 체크를 해야 하는 성격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인테리어 업자냐 아니냐를 떠나서 설비, 금속, 뭐 전기 이런 많은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작업을 하는데 부재를 하고 있는 그런 인테리어 업자가 아니라 악마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AS 같은 게 발생이 되잖아요. 한 번씩 가다가 손님 전화 왔을 때 전화가 딱 오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덜컥 한번 덜컥합니다. 안에서 뭔가 툭 떨어지는 느낌? 전화를 바로 받기가 조금 망설여지고 이런 것도 있나요? 당연히 생전 전화가 안 오는 매장에 솔직히 뭐 문제가 안 생겼으면 저하고 딱히 통할 일이 없는 매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인테리어만 하고 끝나고 장사하고 돈 벌기 바쁘신 분들이 저한테 굳이 전화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전화 받을 때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가 어떤 궁금한 점이 생겼다든가 그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덜컹하죠. 저도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인테리어 하기 전에는 뭐 지나가다가 누구를 봤을 때 덜컹 하는 건 경찰밖에 없었거든요. 죄진 것도 없는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경찰만 보면 약간 덜컹한 건 있었어요. 근데 인테리어를 하고 난 뒤부터는 경찰보다 손님 전화 오는 게 제일 덜컹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덜컹한다고 해서 전화를 안 받는다거나 방문을 안 한다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죠? 네, 맞죠. 덜컹하기 때문에 뭔가 다음에 덜컹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좀 더 열심히 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AS가 이렇게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가장 먼저 조치를 하는 편인가요? 일단 제가 제일 먼저 뛰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반장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말씀을 드리고 같이 방문을 하든지 아니면 따로 방문을 하더라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 눈으로 확인하고 어떤 게 문제인지 원인을 먼저 찾은 다음에 이제 공법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유명해서 다시 수술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가르쳤던 실장들 기준에서 보면 보통 어떤 전화가 오더라도 일단 바로 관장한테 전화해서 관장하고 이렇게 싸움을 계속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막상 우리가 AS 현장에 방문해보면 관장님들이 안 가도 되는 케이스가 대다수 아닌가요? 맞죠. 솔직히 이렇게 뭐 기술자가 가서 이렇게 뭔가를 고쳐야 하는 경우보다 손님이 조금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게 반이고
나머지 반도 내가 그냥 바로 이렇게 잠깐 부탁하면 끝나는 게 뭐 거의 반이거든요. 큰 거 몇 개를 제외하면. 근데 보통 반장한테 뭐 가라 마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본인 같은 경우에는 복장을 딱 보니까 본인이 가서 어지간한 거 다 해결할 것 같은데 뭐 본인 실제로는 어떤가요? 실제로 가서 보면 말씀하셨듯이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이제 우리 정규님들이 늘 하던 것이 아닌 새로운 게 뭔가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현장을 먼저 가서 확인을 한다는 이유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먼저 가는 거고요. 거기서 제 선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우리 반장님들한테 보수해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인테리어업자가 손님들한테 좋은 것만 이렇게 얘기하는 인테리어업자하고 와, 나는 인테리어 아름답게 해줄게, 인테리어 잘해줄게, 나는 좋은 놈이고 좋은 자재를 쓰고 이런 업자와 이렇게 공사하면 물이 셀 수도 있다, 이거는 벽에 보니까 금이 많이 갔다, 공법에 또 위험하다, 뭐 건물주가 얘기해라, 뭐 이런 기타 등등한 주인 입장에서 읽히시는 소리지만 이런 불편한 얘기를 많이 하는 인테리어업자와 솔직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걸 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차이점은 입에 발린 말만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저는 믿어지거든요. 뭐냐면 제가 항상 미팅을 할 때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저는 미팅을 할 때 나쁜 거 위주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안 좋은 거 위주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왜 나쁜 걸 말씀을 드리냐, 좋은 거는 사장님들이 제가 인테리어를 하고 겪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데 나쁜 게 나왔다라고 하면 겪어보면 후회하세요. 그때까지 가서. 예를 들어보면 사장님 중에 한 분이 빨간색을 엄청 싫어하세요. 근데 저는 빨간색이 무지 좋아요. 그래서 빨간색을 시공을 해드리고 공사가 끝나고 나왔는데 과연 그분은 출근할 때마다 그 빨간색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제 욕을 안 하면 다행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안 좋은 부분, 저한테는 맞지만 우리 고객님들한테는 맞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쁜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드리고 좋은 거는 그냥 겪어보시면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간략하게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죠. 인테리어가 끝나고 나서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본인은 인테리어 끝나고 나서 장점이 될 법한 것보다 단점이 될 법한 걸 먼저 어필하고 그 문제를 서로 좀 토론도 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다른 인테리어업자들이 이 방송을 본다고 하면 굉장히 악플을 달거나 손님인 것처럼 해서 욕을 많이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처음 공사 시작할 때부터 현장에서 끝날 때까지 이렇게 현장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현장에서 공사가 시작이 되면 어느 정도 그 현장을 지키고 어느 정도 현장을 관리를 하는지 그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공사가 시작이 되면 사무실에는 거의가 아니죠. 아예 안 들어오죠. 공사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 그 현장이 제 사무실이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도 거기서 출근하고 퇴근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인테리어업자들은 아침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들리고 사라지는 업체가 되게 많거든요. 네. 신축 같은 거 이렇게 공사를 쫙 하다 보면 이쪽에 A 인테리어죠, 이쪽에 B 인테리어죠, 이쪽에 C 인테리어죠, 많이 하잖아요. 항상 저만 서 있을 때가 많았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현장에 안 서 있는 그런 인테리어업체들을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거라 혹은 그 주위 점주들, 공사 오다를 낸 주인들이 본인한테 뭐 했던 말이나 이런 것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하나를 예를 들면 제가 공사 일정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15일짜리 공사였는데 13일 만에 끝내고 나왔어요. 근데 제 바로 옆에 공사 업체가 다른 인테리어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는 소장을 보기 힘들어요. 제가 하루 종일 붙어 있어서 보기 힘들었는데 그 매장이 저보다 한 2주 정도 빨리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보다 2주 정도 더 늦게 마쳤어요. 그때 이제 옆집에 점주님을 뵙게 됐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사를 빨리 하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제가 공사를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차근차근 일정이 꼬이는 거 없이 진행이 돼서 이렇게 마치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저희 점주님은 아시죠? 왜냐면 일정표를 다 드렸습니다. 그럼 그 일정에 맞춰서 다 마쳤고 근데 옆집은 어쩌다가 그 소장을 만나게 됐는데 만나서 하는 말이 사람이 없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계속 항공정에 3일씩 계속 비어서 그렇다 라는 핑계를 받아요. 제가 알기로는 비어서 그런 것도 많이 봤거든요. 좀 이틀 하다가 갑자기 며칠 동안 안 보여요. 그래서 도망갔나? 또 며칠 있으면 또 들어와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목수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며칠 지나니까 또 갑자기 데이트 치라고 했다가 또 목수가 또 들어가는 것도 보고 이랬거든요. 네.
그런 문제점들이 현장에 안 붙어 있으니까 발생되는 거라는 생각을 좀 안 하십니까? 그것도 맞죠.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임자가, 사장이, 대표가 그 현장에 사인을 하고 안 붙어 있으니까 뭐 공정이 계속 보이고 뭐 들어와야 되는 사람은 보다도 똑바로 안 들어가 있고 뭐 이런 많은 문제로 인해서 들어갔다가 다시 또 들어가고 또 문제가 생기고 AS가 막 10개씩 늘어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앞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계속 하는 동안에도 현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현장을 꿋꿋하게 지킬 건가요? 네, 그거는 무조건 지켜야 돼요. 솔직히 인테리어를 하는 동안에 현장 이렇게 두 개 동시에 해가지고 돈 2배를 벌겠다 이런 욕심을 가졌던 적이 없습니까? 많죠.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고 동시에 2개, 3개, 4개 이렇게 돌리다 보면 돈이 벌리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고 욕심도 나고요. 실제로 그렇게 버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 근데 성격상도 그렇고 또 제가 현장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저는 생각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계속 붙어 있는 거죠. 제 마지막 질문이 현장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문제였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테리어 업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실 서비스도 아니고 미팅도 아니고 견적서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붙여주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폐기물 버리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현장 관리 감독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것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싹 빼고 그냥 나는 디자인 해줬고 인부 던지놨고 뭐 이런 뭐 팔만 안 되겠지 나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도 지금 뭐 이제 저하고 비슷하게 현장에 서 있는 게 좀 가장 중점적으로 업무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처음부터 공사 끝날 때까지 현장에 집중을 해주시고 더 많이 바쁜 인테리어가 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집중해 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건 뭐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 뭐 인테리어를 그만두지 않는다. 그냥 제 사무실은 현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 디자인 곽금민 실장님께서 오늘 저희하고 이렇게 인터뷰가 끝이 났는데 뭔가 이렇게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사기꾼을 조심하자. 왜냐면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좋은 인테리어 업자는 없습니다. 더 남기고 덜 남기는 인테리어 업자가 있다고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기 때문에 많이 남기고 터무니없게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쁜 거죠. 견적서 낼 때 양심 있게 제 인건비만 청구하는 것처럼 제가 제 수준에 맞게 청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만났으면 더 좋겠다는 입장이고 이 영상을 보시고도 나는 다 모르겠고 그냥 인테리어만 해줘 하신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답은 없어요. 그런데 자기 매장을 만드는데 다 그냥 인테리어 업체를 맡긴다. 그거는 저는 찬성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격품도 팔아보시고 그 다음에 전화도 한번 돌려보시고 인테리어 업체가 견적 보는 이유가 뭡니까? 견적서를 받아보기 원하는 거. 그래서 견적 금액을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분들도 조금씩은 움직여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방 디자인의 곽금민 실장 인터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